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과 남북 선수의 공동 성화 봉송 등은 전 인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감동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 깊이 없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한국은 물론 한인사회까지 공분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진행자 퇴출과 사과로 끝나는 듯했지만 이후 해당 망언이 진실이라고 지지한 한 유명 매체 저널리스트의 기고문으로 인해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이런 한국 역사 비하 발언이 미국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왜 제대로 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망언들은 왜 세월이 흘러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시사한타 오늘은 시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미국 내 한국 비하 발언 그 원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경일 기자와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MBC 진행자 레이모의 망언 그리고 사과는 많은 분들이 알죠. 네네. 하지만 이후에 또 다른 이슈가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네, 유명 경제 전문지 포춘이죠. 포춘에서 언론인 노먼 펄스튼이 그 막말을, 그러니까 망언을 한 지금 언론인 레이모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레이모가 주목할 만했다라고 두둔한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예를 들면서 일본식 경제 정책을 모방했고 재벌 등 대규모 산업체를 통해서 국가 생산력을 높이는 건 역시 일본을 흉내낸 것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오랫동안 꾸준히 깊이 있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얘기를 했겠지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일본의 논리라든가 담론이 많이 먹혀 있다는 증거겠죠 사실은. 그 사람이 퇴출됐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제2의 제3의 또 나온다고.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따지면 6.25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또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볼펜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다 지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돈을 벌어서 성장을 한 계기도 됐습니다. 특히 다른 논란이 된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창 이제 올림픽 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아시안 기자협회에서 MBC나 주류 언론사들에게 평창의 올림픽 그 도시 이름을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발음을 미리 이렇게 동영상 클립을 해서 다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MBC는 그거를 무시하고 특히 그 MBC 스포츠를 대표하는 회장이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평창이 아닌 평챙 이렇게 좀 중국적인 이제 발음으로 조금 더 이제 영어적으로는 쉬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틀린 발언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본다면 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일로 MBC 방송국이 좀 망신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 전문가라고 이렇게 초빙한 해설자가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쪽 깊이 있게 못 다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방송국 자체에서도 조금 이미지가 좀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분위기가 된 사과까지 한 거고. 거죠. 네. 사실 좀 언론인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자기네들의 편의성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죠. 이런 일이 지금 평창에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발표된 흑인 래퍼 아이스 큐브의 블랙 코리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블랙 코리안들이 자꾸 우리 동네로 오고 있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한인 비하 발언을 한 거죠. 그 노래 속에서. So pay respect to the black fist, or we'll burn your storm right down to a crisp. And then we'll see ya, cause you can't turn the ghetto into black Korea.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하버드 당시 총장이죠. 로렌스 서머스 총장이 1970년대는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죠. 경제 성장을 하고 있을 과정이었고 그렇죠. 당시에 지금 매춘부가 미성년 매춘부가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달하고 그렇게 많았다. 근데 요즘은 한국이 성장을 했고 이제 2004년이었으니까요. 엄청난 경제 성장이 가져다 준 이렇게 놀라운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기도 해서 그 잘못된 지식이죠. 이것도 잘 몰라서 그렇죠. 또 그렇게 하버드 총장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게 네네,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유로 또 이렇게 매춘부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한 거죠. 이 또한. 그래서 당시에 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그 하버드 측에서는 결국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있습니까? 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LPGA에서는 한인 선수가 영어를 못하면 퇴출시켜라.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여러 가지 뭐 제약을 두려고 했는지 저도 기억해요. 그 당시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일어나서 이걸 네네.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이 많았죠. 네네 법적 소송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해당 규정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그 유명 라디오 진행자 빌 핸델이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개고기를 해주면 좋아한다. 그리고 필리핀인을 혐오한다. Oh, and they love you when you're cooking up your dog. Yeah, I understand that. Oh, we don't eat dog. Where are you from, by the way? I'm from the Philippines, sir. Philippines. Korean people hate Filipinos. That's even worse. You know? 그래도 라디오 호스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한국 사람 모두가 그런 것처럼 라고 이렇게 또 한인을 비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2016년 뉴욕 포스트에서는 그 한국 사람들,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뭐 팀만 밝히고 돈만 밝힌다라는 식의 또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일 가게를 가면은 그 방문한 손님들이 그 명품 가방이라든지 좀 이렇게 비싸게 뭐 명품을 이렇게 하면 팁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이 한인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 이렇게 가면은 비싼 걸 갖고 가야 한다. 한인 네일 하시는 분들이 팁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돈만 밝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지금 평창뿐만 아니라 과거사 그 과거에도 더 있었고요.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MBC의 레이모 그리고 포춘 매거진의 노먼 퍼스틴과 같은 비슷한 망언 그리고 역대로 이 같은 비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같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네, 레이모 아시아 전문가 맞습니다. 중국 쪽의 전문가로도 아주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노먼 퍼스틴 일본 도쿄 특파원을 지냈던 인물로 일본에 대해서나 동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잘 안다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왜 이러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한인 비하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에 더 잘 알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살펴보면 뭐 역대 뭐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뭐 이런 지역 히스토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잘못했던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알리지 않고 진실을 또 사과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국제사회에는 굉장히 일본이 잘했다. 과거 동북아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미화해서 이 세상에 포장을 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이슈들을 대응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당연히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죠. 하지만 그 뭐라 그러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마찰이 생기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마찰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운 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특수관계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한국과 일본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한일 외교력의 가장 차이점을 볼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나지 않았나요? 일본은 판결이 났고 어떻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칼을 들이대서 법적으로 지금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연방, 주 전부 다 졌죠. 그런데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다른 손을 내미는 겁니다. 지금 친화죠. 가깝게 다가가서 지금 다시 글렌데일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최근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씨에서 최근에 가보았던 저희가 취재팀이 가보았던 곳이 있는데요. 원래 오래전 1970년대부터 있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셨죠? 글렌데일에 있는 공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원 안에 있는 일본식 그 다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좀 오래되다 보니 지금 현재는 다 지금 특별히 뭐 입장을 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지금 주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와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티하우스 그동안 너무 낙후됐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몇백만 불 투자를 해서 그거를 다시 재건해주겠다. 소녀상 이제 또 그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표면화되고 인터내셔널 이슈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데미지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한 거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런 이슈화가 안 됐었고 소녀상이 안 세워졌으면은 여기에다 몇백만 불 투자한다면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사실 저희 정부나 아니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돈 일전 투자한 거는 없죠. 일본 측에서는 소송을 졌지만 글렌데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일본의 이제 로비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또 보좌관으로서 일할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또 일본 커뮤니티가 이제 되게 미국 내에서 아니면 전 세계 특히 자파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모던한 이런 박물관, 식당, 카페 등 일본 문화를 굉장히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원스톱 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의 로스앤젤레스, 런던, 사우파울로라고 세 곳에 오픈했는데 이러한 공간에 이제 LA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중심이라는 헐리우드 하일랜드 진짜 1년에 막 수천만 명의 이제 세계적인 방문객들이 다 방문해서 하는 곳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일본의 문화도 알리고 또 무료로 여러 가지 일본 음식 그리고 일본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본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보좌관으로 계셨을 때 그럼 하나 여쭤보자면 그럼 정치인들, 외교관들은 좀 어땠습니까? 일본 외교관들이죠. 제가 본 결과로는 이제 특히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일본 총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로컬 정치인들, 주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직접 그 지역 사무실 방문해서 미팅을 해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등 그리고 또 소녀상 이슈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그분들과 이제 1대1로 이제 프렌십도 맺고 여러한 이제 관계를 인맥을 형성하는 거죠. 저도 듣기에는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이렇게 총영사가 관저로 글렌데일 시라든지 아니면은 파세데나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시 관계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역사, 문화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관계자들에게 또 들었을 때도 관저 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찾아가는 것과 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보이고 현지에서 느꼈을 때 그 일본의 정치라든지 외교 문제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 외교 이런 로비를 하는 부분에서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KF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대외 홍보 이런 데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원 한 명이 있고 지금 사무실에서 굉장히 좀
일본에 비하면 너무 좀 초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더 되네요. 초창기에 재팬 파운데이션이 생겼을 경우에 60년대 그들이 경제적으로만 이익을 추구한다. 경제 동물이라는 그 대중들의 퍼셉션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로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한일 간의 어떤 그 분쟁적인 논란거리가 생겼을 때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죠. 최소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예산의 한 5배? 그다음에 사람도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한 5명 정도 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국 비하 발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아니면 이런 재외공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녀상 건립을 주도했던 한인 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너무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이제는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너무나도 강하게 치밀하게 아주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역사를 왜곡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정의, 진실, 가장 강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힘이 붙일 수도 있으니 이젠 좀 도와달라라는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좀 더 내놓고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을 더 전장으로 생각하면서 뭐 있는 기린비마저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이 세워야죠. 사실 과거 정권이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이 많고 사실 뭐 올림픽도 있고 해서 또 북핵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희도 눈이 있으니 뻔히 알고 이해하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숨을 고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한국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민간 단체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 또한 미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각 대학마다 중요한 뭐 교수직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워싱턴 같은 데 가면 그 띵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일본 정부라든가 아니면 민간 재단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국하고 일본이 어떤 공공외교, 공공에 쓰는 예산을 보면은 한국이 대략 잡아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학술 대회라든지 연구기관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물적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느냐라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서 이렇게 일어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정보가 이들에게는 진실이 돼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좀 더 좀 강경한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미주 한인들도 잘못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니다라고 우리도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민간 단체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하 발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정확히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교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보는 일본 사람들의 이미지는 날 생선을 먹는 야만인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시가 고급 음식이고 일본 만화와 게임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는 단순히 세월이 해결해주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과거사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은 한인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뉴스의 가지수는 평균 1000여 개. 유튜브에서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은 300시간에 이릅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 중복된 뉴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존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미주 한인 시청자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출발합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각 나라 도시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들입니다. 시대마다 첨단 공법에 수많은 인력과 노력이 동원된 초대형 건축물들. 한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까지는 제각기 다른 사연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과 같이 처음에는 흉물로 취급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최근 다운타운 최고층 건물의 타이틀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운타운 하늘 위로 우뚝 솟은 첨탑. 대한항공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세운 윌셔 그랜드 센터입니다. 지상에서 탑까지 높이는 1099피트. US뱅크 타워를 넘어 서부 최고층 건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세미티의 해프돔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건물의 최상단. 그리고 그곳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LA 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센터의 역사는 지난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년간 힐튼과 옴니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던 호텔은 지난 1989년 대한항공이 인수하면서 윌셔 그랜드 호텔로 이름을 바꿨고 이후 지금 이름인 윌셔 그랜드 센터로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윌셔 그랜드 센터를 세계 최고급 호텔로 만들기 위해 인터콘티넨탈과 손을 잡았습니다. 73층 규모의 호텔에는 900개의 객실과 오피스, 그리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 컨벤션 센터들이 들어섰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서면 웰컴 바와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에서 호텔 로비가 위치한 70층까지 오르는 시간은 단 40초. 엘리베이터에 내려 로비를 마주하면 LA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서쪽의 태평양과 북쪽의 할리우드, 인근 LA 한인타운까지 모두 한 시야에 담깁니다. 호텔 로비는 독특하게 1층이 아니라 70층 로비에 있습니다. 1층에서 키를 받아 객실로 올라가지 않고 70층으로 올라온 뒤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고려한 동선입니다. The whole concept having a lobby on the assembly floor is we want the people who check in, once they come to the lobby, they can enjoy the entire view of Los Angeles. If you look through our lobby area, you can see on the lobby lounge, you can see the airport landing. And then if you go to the other side, you can see Hollywood Hills. And on the other side, you also see the big building in downtown Los Angeles. And then on the other end, you also see San Gabriel Valley. So the whole purpose of having the lobby on the assembly floor is inviting the guests to enjoy the higher point of the hotel. So when they check in, they can enjoy the view of the entire Los Angeles. 로비 아래는 객실, 위로는 투숙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71층에 위치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LA에서만 경험해볼 수 있는 최상급 만찬을, 73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 바에서는 LA의 모든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69층에 자리한 일식당과 뷔페에서는 100여 명의 요리사들이 산의 진미들을 만들어냅니다. We have a high-end buffet style restaurant. Also next to it, we have Sora, which is our sushi Japanese-style restaurant. We do a lot of miniature. The cool thing about that, we have a conveyor belt there where we're able to serve and kind of like you sit down and you get to pick what items you get to you want to take from. From here on, then we move up to our 71st floor, which is our high-end, locally sourced kind of organic restaurant that we try to do.
That one's called a boucherie. That one we sit about 200, 250 people a day. Here, usually our hotel, I mean, we accommodate about 1,000 people, covers a day. We do have our room service, which is 24 hours. And other than that, depending on business, when it's banquets, we could serve up to 1,500 people in our banquet hall.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서부 최대 컨벤션 도시로 꼽히는 LA. 윌셔 그랜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연회시설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는 연평균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돌잔치, 결혼부터 시작해 국가적인 VIP 행사, 국제 규모의 박람회까지. 규모에 따라 연회장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신부 대기실입니다. 보통 이런 큰 규모 호텔들이 미국 내에서 신부 대기실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호텔이 한인타운과 지리상으로도 멀지 않고요. 또 저희도 한인 결혼식 문화를 이쪽에 많이 유치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모두 10억 달러가 투입된 윌셔 그랜드 센터는 지난 3년간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와 8천만 달러의 세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완공 이후 1,700여 개의 일자리와 1,600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LA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orean Air and Hanjin, they put in over $1 billion in the local development of that building. So that's a lot of construction jobs for us. On top of it, with the hotel, Intercontinental Hotel that they're bringing in the first-class hotel into the Los Angeles region, right next to Staples Center, which we really, really need. So with that combination, I think it's going to have a very positive economic effect on the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y. As you know, the convention center is located right by the Staples Center, and sometimes we don't have enough hotel rooms to host these large delegations. And the Korean Air, with this Wilshire Grand Hotel, just provided over 900 rooms available for these convention space and also for our visitors to be visiting. So this is going to be very, very positive for the local region. Furthermore, to have additional office space here is going to be very much needed. As you've seen in Los Angeles, we're going through a revitalization right now. A lot of people are now starting to move into Los Angeles to start living here as well. So the work, live, play situation is very important for us. So we want to have more options for them. And with this beautiful building, that's really the highest building here in the Western Hemisphere. It's really impressive, and we're excited to see what's going to happen next.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윌셔 그랜드 센터. 향후 LA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Well, I think Los Angeles is such a big place, we can have multiple landmarks. So I think with the design, with the structure, with the location, Wilshire Grand is already a landmark, and it's really starting to change the way that people see Los Angeles. As you're driving the 110 freeway up from the south, coming up north, you can't but see this gigantic, beautiful building that's structurally very, very enticing and very attractive. And the second thing is they also have a rooftop bar and a rooftop lobby as well. When you go on the very top floor, this is the 72nd floor, and see all of Los Angeles from that view, it's really breathtaking. So I think from both sides of the, either outside or inside, it's really a landmark for us already. 미주 한인 사회와 동반 성장한 윌셔 그랜드 센터. 한인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